안녕하세요. 자바 심화 과정 제3강 예외 처리, 자바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예외 처리란 무엇이고 또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외 처리 구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try catch 구문과 그리고 throws 구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된 예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서 예외 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권고가 있어서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외 처리란 무엇일까요? 예외 처리는 예외 처리 또는 오류 처리는 일반적인 실행의 흐름을 바꾸는 몇 가지 조건을 처리하도록 설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이나 컴퓨터웨어, 하드웨어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동안에 특정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리를 중단하고 다른 처리를 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예외 처리를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외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할 듯 합니다. 자, 예외 처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건 아이예요. 아이 쓰겠습니다. 아이에게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서 5,000원을 줍니다. 이제 이 아이가 5,000원을 들고 이제 마트에 갑니다. 근데 마트가 잠겼어요. 아이는 당황하겠죠. 어떻게 하지? 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마트로 가야 되나? 아이는 어떤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할 겁니다. 현명한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외 사항에 대해서 예외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아이에게 어떤 현명한 엄마라면 말해줄 겁니다. 얘야, 마트가 잠기면, 마트가 지금 클로즈 된다면 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때 길 건너 마트에 가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콜을 줄 거예요. 자, 아이는 엄마의 이 콜을 기억하고 다행히 이제 길 건너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사러 갑니다. 이제 물건을 사서 짚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값이 6,000원이에요. 아이는 또 당황하겠죠. 어떡하지? 자,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00원인데 물건값이 6,000원이니 true가 나야 되는데 false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exception이 발생한 거죠. 또 다시 exception이 발생한 겁니다. 자, 아이는 또 당황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또 현명한 엄마가 또 아이에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건값이 비싸면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라 라고 했던 엄마의 이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또 아빠한테 퇴근할 때 사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예외 처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조롭게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마트가 잠기거나 물건값이 안 맞거나 할 때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이 현명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지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예외 처리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당황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그때 만약에 익셉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가 익셉션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 익셉션 코드를 리턴해 주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래머는 에러 났구나, 개선된 코드를 다시 주겠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고 정상적인 리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익셉션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익셉션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무한 루프 같은 대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결과인지 틀린 결과인지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 처리가 반드시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 하나 알아볼 것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은 뭘까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도 십수년 프로그램을 계속 해오면서 아무리 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예외는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코드를 잘 정의를 해놓은 것이 결국에는 그게 좋은 코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소프트웨어는 발생 가능한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예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이 존재해서 시스템이 어떤 불명확한 이유로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 예외 처리가 아주 필수적이죠. 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에러라는 말도 하고 익셉션이라는 말도 하고 가끔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익셉션이라는 말과 에러라는 말은 약간 좀 이렇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는 말이죠. 이 에러라는 말은 어떤 메모리 부족이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이 일단 발생하면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에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예외는 발생하더라도 수습될 수 있는 어떤 비교적 덜 심각한 것을 우리는 예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외다.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예외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자바 도큐먼트에서 exception이라는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최상위에 클래스 exception이라고 나오죠. 이 클래스 exception에 보면 이 도큐멘트에 굉장히 많은 예외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표현된 거 말고도 실은 훨씬 더 많은 예외 코드가 존재하죠. 특별히 여기 보면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데, 이 runtime exception 안에도 보면은 자바 코드가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대한 예외 사항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외가 그만큼 예외 코드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거 매번 이거를 어떻게 다 외워서 처리하는가 하는 또 질문이 있을 텐데요. 자바에서는 최상위 클래스인 exception만 선언해도 자바는 친절하게 어떤 예외 코드, 예외 내용을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바는 개발자에게 어떤 다양한 exception 상황에 대한 코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이런 코드를 사용해서 좋은 코드를 생산해내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많은 클래스를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본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몇 가지 자주 발생하는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처음 알아볼 예외 코드, 예외 exception 상황은요, null pointer exception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패키지를 적어놨는데요, 자바 오브젝트 최상위 클래스에 그리고 throwable exception에 runtime exception에 자바 null pointer exception 이렇게 어떤 하이어라키를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 null pointer exception은 언제 발생하는가? 쉽게 말하면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 즉 null 값을 가지는 참조 변수에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예외 사항이 null pointer exception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바 코드에서 스트링으로 null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 라인에 보면 스트링 선언한 값을 뭐 toString 해가지고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럴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JVM 구조를 아직 배우지 않았고 다음에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아직 익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JVM은 이렇게 스택 에어리어와 그리고 힙 에어리어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하면 스트링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힙 영역과 참조 변수의 어떤 링크가 이렇게 맺어진다면 이것은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지만 이렇게 선언만 하고 데이터를 힙 영역과 이렇게 참조 변수로 리터럴로 혹은 참조 변수로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 값은 그냥 메모리 상의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뭔가를 참조해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에러가 바로 이 null pointer exception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이 null pointer exception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러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선언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선언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언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언되는 값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이런 null pointer가 생성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오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래머는 null 포인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좀 많이 발생하는 것들 보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여기 패키지명을 쭉 제가 상단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바 도큐먼트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배열에서 인덱스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 사항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좀 예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스트링으로 다음과 같이 매튜, 마크, 존, 루크라는 스트링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콤마로 각 이름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죠. 자, 그 중에서 스트링 클래스 다음 시간에 좀 배울 건데요. 스트링에서 스플릿을 합니다. 이 스플릿은 뭐냐면은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된 문자열을 나눈다. 문자열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나눠서 배열에 넣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메모리상에는 여기에 매튜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여기 마크 그리고 존, 루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배열의 사이즈를 출력해 보면은 이 배열은 사이즈가 4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배열을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array 그리고 스트링 네 번째 배열을 출력하면 이럴 때 에러가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exception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익셉션이 나냐? 네 번째인데 문제는 크기는 4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인덱스 값인데 어레이의 인덱스는 불행하게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까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4를 출력하면은 여기 4는 선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언되지 않은 배열을 인덱스가 참조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예외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에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에러도 참 많이 발생합니다. number format exception인데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자주 이렇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스트링으로 데이터가 100으로 선언이 돼 있고 데이터 2를 100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앞에 A라는 문자가 영문자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이제 형변환을 한다는 거예요. 형변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 1은 형변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죠. 자, 그런데 데이터 2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A라는 알파벳 캐릭터가 들어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형변환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렇게 이 두 밸류를 더하는 그런 연산을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변경할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에러가 number format exceptio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뭐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히 뭐 우리가 JSP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뭐 인풋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값을 계산하는데 얼마 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는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이 인풋 값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으면 여기 문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익셉션 처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 이제 익셉션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익셉션을 처리를 하느냐? 익셉션 처리, try catch하고 throw 구문이 있다고 했죠. 자, 이 두 구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try catch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익셉션을 처리하는 경우 try catch, 그리고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뭐 쉽게 말하면 나를 호출한 어떤 상위 나를 호출한 어떤 메서드에게 에러 처리를 부탁할 때, 위임할 때 이때 throws 구문을 사용합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뭐 간단하게 좀 그 문법을 보면요, try하고 catch 사이에 실행 코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실행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 try catch 문을 벗어나고 그렇지 않고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특징이 있다면 이 try catch에서 이 캐치문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현한 소스 코드를 좀 샘플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어때요? 파일을 읽어오도록 되어 있죠. 파일을 읽어서 파일 리더에 이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어때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에러가 이런 식으로 file not found exception이 file not found exception을 선언해주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에러 코드를 발생시켜라 이렇게 문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파일은 존재하는데 이제 파일에 바이트가 문제가 있다거나 파일이 깨졌다거나 할 경우에 여기 파일에 관련된 어떤 별도의 익셉션을 다시 요 사이에 이렇게 준다거나 해가지고 해서 이 에러 코드, 캐치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try catch 구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finally 구문이 있는데 이 finally 구문은 뭐냐면은 이 예외 사항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반드시
이 구문은 수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스트림을 열었을 때 이 스트림은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든 나지 않든 그 에러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구문을 이렇게 적어줄 때 finally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throws 살펴보면 throws는 어때요? 그 try catch와는 다르게 try catch는 어때요? 내가 발생한 그 예외가 발생한 코드에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try catch라고 했다면 throws는 내가 발생한 코드에서 처리하지 않고 나를 호출한 코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그 read 파일 read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아까 이전에 그 코드와 같은 예제인데요.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try 그리고 catch 구문을 이렇게 넣어 주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throws 구문을 통해서 이 메서드에서 호출하지 않고 이 메서드를 콜한 메서드 이 부분에서 에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서드를 호출한 요 상위 클래스에서 try catch에 의해서 여기서 IO exception 에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try catch 구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직접적으로 에러를 처리하는 반면에 또 throws는 나를 호출한 어떤 메소드의 그 에러 처리도 위임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에서 익셉션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을 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자의 실수나 논리적인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취약점이나 또는 보안의 발생할 수 있는 약점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어떤 사이버 보안 위협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좀 보안 활동인데요.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단계에서 어떤 중요한 케이스들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공 프로젝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좀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또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셉션 처리, 예외 처리를 할 때 오류 메시지에 좀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정보가 또 에러 로그를 통해서 노출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설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때 공격자, 해커가 이렇게 오류를 유발하는 코드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 이걸 처리하다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겠죠? 쉽게 말해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이 개발자가 이 익셉션 코드를 너무 자세하게 써준 거예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에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MySQL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쿼리는 이거였고 그 중에서 컬럼은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에러 사항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디버깅 할 때 좀 편리하죠. 소프트웨어를 디버깅 할 때 편리하지만 운영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공격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빌미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예외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서 익셉션을 할 때 최소한의 코드만. 자, 여기서 보면 저도 보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시킨 것처럼 여기서도 간단한 정보들만 노출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에 보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예외 처리 코드를 잘 사용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외 코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외 처리만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예외 처리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바라봤고요. 이외에 또 남은 중요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자바 예외 처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